사만일통은 천관녀의 지조로 완성되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을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유신, 신라의 젊은 화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김유신은 말 위에서 졸고 있었어요. 말은 익숙한 길을 따라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어요. 김유신이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에? 그곳은 천관녀의 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푸슉! 말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이 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오다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신라 최고의 장군 김유신과 기녀 천관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랑과 나라 사이에서 고뇌한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1400년 전 가슴 아픈 사랑이 시작됩니다. 때는 신라 진평왕 시대 서기 600년대 초입니다. 김유신은 15세의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야국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야국의 왕 김무력이었습니다. 가야가 신라에 합병된 후 김유신 집안은 신라 귀족이 되었어요. 김유신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용맹했습니다. 저 아이는 예사롭지 않다.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15세의 화랑이 되었습니다. 화랑은 신라의 엘리트 청년 집단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전사들이었죠. 김유신은 화랑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검술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났어요. 나는 반드시 삼국을 통일하겠다. 어린 나이에 큰 꿈을 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화랑들이 금성지금의 경주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김유신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천관녀, 16살의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아 밤이 깊으니 님 그리워 잠 못 이루네. 신라의 옛 노래였어요. 목소리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관녀도 김유신을 보았습니다. 늠름한 화랑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운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관녀는 기녀였어요. 기녀는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어요.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 귀족이었습니다. 둘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어요. 하지만 사랑의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김유신은 천관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화랑 동료들과 함께 갔어요. 노래를 듣고 싶소. 천관녀가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유신은 넋을 잃고 들었어요. 다음에는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어느새 둘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둘은 속삭였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이 멎었소. 천관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화랑님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낮에는 김유신이 화랑 수련을 하고 밤이 되면 천관녀를 만났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성은 작은 도시였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유신 화랑이 기녀 천관녀와 사귄다더라. 가야 왕족의 후손이 기녀와 사랑을 한다니. 화랑의 수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유신아, 네가 천관녀라는 기녀와 사귄다고? 김유신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예, 어머니. 안 된다. 너는 가야 왕족의 후손이다. 기녀 따위와 어울릴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천관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만명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너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어머니, 당장 그 여자를 끊어라. 안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김유신은 괴로워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도 맞고 청관녀에 대한 사랑도 진실했습니다. 화랑 동료들도 김유신을 말렸어요. 유신, 정신 차려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화랑이다. 여자 때문에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김유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유신아, 네 꿈이 뭐였지? 삼국통일 아니었나? 맞아. 기녀와 사랑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 사랑이냐 나라냐? 김유신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김유신은 결심했습니다. 청관녀를 마지막으로 만나야겠다. 어느 저녁 김유신이 청관녀를 찾아갔어요. 청관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랑님, 청관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김유신이 왜 왔는지를요? 청관녀. 김유신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청관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화랑님,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청관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기녀고 화랑님은 귀족이에요. 하늘과 땅만큼 먼 사이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해요. 화랑님에게는 더 큰 길이 있어요. 청관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화랑님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신라를 위대하게 만들 분이에요. 청관녀. 저는 화랑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둘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달을 바라보았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김유신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저도요. 평생 화랑님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김유신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유신은 청관녀를 만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낮에는 칼을 휘두르며 수련했어요. 핫,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방에 들어가 책을 읽었어요. 청관녀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많이 마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제 잊었다. 취한 김유신은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천천히 걸었어요. 김유신은 말 위에서 졸았습니다. 반쯤 잠든 상태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이 멈췄습니다. 김유신이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곳은 청관녀의 집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여기에? 말은 주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익숙한 길로 온 것이었습니다. 자주 갔던 청관녀의 집으로요. 김유신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말에게 나는 분명 있기로 했다. 다시는 오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몸이 무의식적으로 이곳에 왔다니. 이건 배신이다. 김유신은 말에서 내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살기로 맹세했다. 한 여인 때문에 내 뜻을 저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몸은 자꾸 이 여인에게로 온다. 김유신은 칼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은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한 눈빛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죄가 아니다. 김유신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내 마음의 적을 베어야 한다. 김유신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푸슉. 말의 목이 잘렸어요. 말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김유신은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청관녀가 나왔어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화랑님. 청관녀는 쓰러진 말과 피투성이 김유신을 보았어요. 화랑님, 이게 무슨... 김유신은 청관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울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화랑님, 하지만 나는 당신을 선택할 수 없소. 김유신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신라를 위해 살아야 하오. 삼국을 통일해야 하오. 화랑님, 내 몸이 무의식 중에 당신에게 왔소. 그래서 이 말을 배웠소. 청관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밤을 기억할 것이오. 화랑님, 그러지 마세요. 안녕히 계시오. 청관녀. 김유신은 돌아섰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들고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관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화랑님, 쓰러진 말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죽었습니다. 청관녀와 영원히 헤어진 후 김유신은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침략했어요. 백제군 5만 명이 신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신라는 위기에 빠졌어요. 선덕여 왕이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김유신, 신라를 구해다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유신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벌포로 향했어요. 백제군은 숫자도 많고 기세도 등등했습니다. 신라군이 3만밖에 안 된다고? 하하. 백제 장군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김유신은 신기한 전술을 썼어요. 밤에 몰래 군사를 나누었습니다. 본진은 정면에 두고 정예 부대는 뒤로 돌렸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진격. 김유신의 신호와 함께 정면에서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백제군도 맞서 싸웠습니다. 신라군 따위. 하지만 그때 와, 뒤쪽에서 신라군이 나타났어요. 김유신이 밤새 돌려보낸 정예 부대였습니다. 백제군은 앞뒤에서 공격당했어요. 퇴각하라. 백제군은 무너졌습니다. 김유신은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했어요. 따르라. 검을 휘두르며 적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챙챙. 백제 장수와 1대1 대결. 김유신의 칼이 번개처럼 빨랐어요. 백제 장수가 쓰러졌습니다. 대장군님 만세. 신라군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김유신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몇 년 후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어요. 고구려군이 온다. 신라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달랐어요. 고구려가 어떻다고? 우리가 이긴다. 매초성에서 고구려군과 맞붙었습니다. 고구려 장군 고연수가 이끄는 정예군이었어요. 김유신이라는 자가 유명하다던데 한번 봐야겠군. 고연수가 비웃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고구려군은 정말 강했습니다. 신라군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대장군님, 위험합니다. 부하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김유신이 선두에서 돌격했어요. 화랑 병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마라. 김유신의 칼이 번개처럼 휘둘러졌어요. 챙. 적병 10명, 20명이 쓰러졌습니다. 김유신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어요. 적의 피인지 자기 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진. 그 모습을 본 신라군이 힘을 냈습니다. 와, 신라군의 사기가 치솟았어요. 마침내 고구려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각. 고구려군이 도망쳤어요. 김유신은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김유신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옷을 벗고 칼을 닦았습니다.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김유신은 그 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칼로 말의 목을 베었지.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청관녀의 집 앞에서 말을 베던 밤. 청관녀. 김유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강해졌소. 당신과 헤어진 그 고통이 나를 전사로 만들었소. 오늘 내가 베어넘긴 적병이 53명이라고 하오. 하지만 그날 밤 말을 베던 것이 더 고통스러웠소. 김유신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청관녀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하오. 부하가 다가왔습니다. 대장군님, 이번 전투에서 또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래, 대장군님은 신라의 영웅이십니다. 김유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웅이 뭐가 중요한가? 영웅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 후 김유신은 더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황산벌 전투. 백제의 계백 장군과 맞붙었어요.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김유신은 5만 대군을 이끌었지만 고전했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격. 4번의 돌격 끝에 마침내 승리했어요. 백제가 무너졌습니다. 평양성 전투.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했어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고구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김유신의 전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드디어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김유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김유신은 점점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장군이 되었어요.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라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태대각간, 신라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처를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나에게는 신라가 있어. 오직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김유신은 혼자 술을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청관녀, 당신은 잘 있소? 청관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도 변했습니다. 김유신이 떠난 후 청관녀는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어요.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화랑님,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 분만 사랑합니다. 청관녀는 집에만 있었어요.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김유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화랑님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전쟁터에 계신가? 다치지는 않으셨을까?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유신이 큰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청관녀는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살아계시다니.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김유신은 높은 장군이 되었고 청관녀는 여전히 기녀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관녀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요. 아름다웠던 외모가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화랑 김유신이 살아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김유신은 이제 늙은 장군이 되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어요.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고구려도 무너뜨렸어요. 김유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유신이 옛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김유신은 그 할머니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은 청관녀였습니다. 청관녀도 김유신을 알아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어요. 청관녀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대장군님, 김유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건강하시오? 김유신이 간신히 물었어요. 예. 대장군님의 승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고맙소. 삼국 통일을 축하드립니다. 대장군님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청관녀는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김유신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신은 행복했소? 청관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장군님이 성공하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청관녀는 평생 외롭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유신을 위해 웃어주었습니다. 김유신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미안하오. 아니에요. 대장군님은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이 돌아섰어요. 안녕히 계시오. 예. 대장군님도.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김유신은 79세까지 살았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의 최고 영웅이 되었어요.
기벌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고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했으며 평양성에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직접 베어넘긴 적병만 수백 명, 지휘한 전투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관녀가 생을 마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측근이 물었습니다. 대장군님,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김유신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게는 신라가 아내요, 백성이 자식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죽을 때 김유신은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관녀, 미안하오. 사랑했소. 청관녀는 김유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대의 나이였어요. 혼자 조용히 죽었습니다. 죽기 전날 밤, 청관녀는 달을 보며 말했다고 해요. 화랑님, 저 이제 가요. 평생 화랑님만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는 신분 없는 세상에서 만나요. 청관녀의 방에는 낡은 검은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처음 왔던 날부터 한 번도 만지지 않은 검은고였어요. 그 검은고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랑님 사랑했습니다. 단 6글자였어요. 김유신과 청관녀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비극이에요. 김유신은 사랑보다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청관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김유신의 꿈을 선택했어요. 둘 다 희생했습니다. 김유신은 평생 외로웠어요. 청관녀도 평생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신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김유신이 사랑에 빠져 방황했다면 삼국 통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청관녀가 김유신을 붙잡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두 사람은 사랑을 포기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김유신은 영원한 영웅이 되었어요. 청관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김유신과 청관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과 나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유신은 칼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말목을 베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약해지지 않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청관녀는 평생 기다렸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마음은 평생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김유신의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청관녀가 너무 불쌍해요. 둘 다 위대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더 큰 것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요. 김유신과 청관녀는 그 선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